안녕하세요. 동락 이현숙의 이현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중학교에 막 입학하는 학생들과 함께 읽을 수 있는 좋은 책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던 날과 후속 작품인 하늘 어딘가에 우리 집을 묻던 날입니다.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던 날의 작가는 로버트 뉴턴 팩이고요. 작품 속의 주인공 소년의 이름도 로버트 뉴턴 팩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자전적 소설이죠. 제가 학생들에게 자전적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면 학생들은 이 작품의 시간 순서대로 작가가 다 경험을 했는지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자전적 소설도 분명히 소설입니다. 소설이라는 것 자체가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있을 듯한 이야기를 허구적으로 꾸며내는 것이죠. 자전적 소설이라는 건 물론 개인적 경험과 주변의 이야기가 많이 소설의 소재로 사용이 되지만 실제 인물이나 사건이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이 된다면 소설이 아니라 자서전이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허구인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분의 삶을 살짝 보면 농장에서 태어나서 벌목꾼으로 일을 하고 제지공장 노동자로 활동하고 그러니까 도살장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광고업자 일도 하고요. 그러다 뒤늦게 롤린스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코넬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굉장히 그분의 어떤 유년 시절 자체가 상당히 드라마틱하죠. 소설 속에서도 그러한 그분의 어떤 고난, 주변의 도움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이야기가 아주 따뜻하게 펼쳐집니다.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던 날, 즉 1편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어린 소년 13살 생일을 맞이하기 전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예언이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어색한가요? 아버님은 동물적으로 느끼시죠. 본인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그리고 대자연의 일원이라고 생각하시는 쉐이커 교도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고 아주 의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13살 아들에게 얘기하죠. 13살이면 다 큰 거야. 넌 이제 어른이야. 넌 엄마와 이모를 지켜야 하고 이 땅을 지켜야 해. 이 땅에는 너의 두 형이 묻혀 있어. 너희 누나들은 멀리 시집을 갔고 모든 건 내가 책임져야 해. 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뉴턴은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못하죠. 누구나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언제 어른이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도 관례라는 성인식이 있죠. 관례는 몇 살에 했을까요? 나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집안의 어른들이 쭉 살펴보시고 집안의 한 어른으로서 대소사 그리고 회의 한 사람으로서 발언을 할 만한 지각과 도리를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집안 어른들이 추진해서 관례를 치릅니다. 나이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무조건 물리적인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관례를 치러주시는 게 아니라 어른들의 냉혹하고 냉철한 판단에 힘입어서 관리를 치르는 거죠. 13살이라는 나이, 우리 나이로 따지면 14살, 15살 정도 될까요? 막 중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의 나이대죠. 아버지는 로버트에게 13살이면 충분히 어른이 될 만한 나이라고 당당히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아버님의 생이 더 길었다면 13살은 어른이 될 만한 나이가 아닐 수도 있었을까요? 작품 속에서 아버님은 로버트가 굉장히 아끼고 사랑한 유일한 자기 소유물인 돼지, 핑키를 도살하십니다.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던 날의 가장 하이라이트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하얀 눈이 내린 백지장 같은 그 깨끗한 눈 위로 아버지와 아들 로버트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핑키를 도살합니다. 클레이 샌더 도살장에서 늘 돼지를 도살하며 살아야 했던 아버지는 역시 핑키를 전문가의 솜씨답게 한 번에 내리쳐 죽이고 고기를 바릅니다. 어린 뉴턴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감탄과 경애와 동시에 미움을 갖고 바라보죠. 하지만 로버트도 이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그래서 마지막 피 묻은 핑키의 피가 아직도 식지 않은 아버지의 손에 입을 맞추죠. 전체적으로 1편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던 날은 큰 주제는 죽음입니다. 작품을 읽어보시면 4월부터 그 다음에 5월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매번 로버트 뉴턴 팩은 작은 죽음이나 큰 죽음과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이 그런 거 아닐까요? 삶과 죽음, 동전의 양면.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언제나 삶과 죽음의 양 테두리 안에 끼어 있는 거죠.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던 날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삶과 죽음의 순환고리 속에서 로버트 뉴턴 팩은 삶의 진실을 조금씩 찾아갑니다. 1편에서 또 한 번 인상적인 장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여러 대화 중에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자야. 사람들은 내가 자기의 이름을 쓰지 못하고 X자 표시하는 걸 보지. 하지만 그들은 내가 옥수수를 얼마나 간격을 잘 맞춰서 심고 키우는지는 못 봐. 그래서 X자 표시하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한 사람의 겉모습 뒤에 감추어져 있는 진실된 모습을 보기보다는 얼마나 갖추었는가, 얼마나 갖고 있는가, 몇 점인가, 숫자, 등수, 여기에 매달려 있지 않을까요? 그런 반성을 하면서 보게 됩니다. 아버님은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고 로버트는 그날따라 헛간의 정적 속에서 아버님의 죽음을 보고 듣지 않아도 확인을 하죠. 그러면서 로버트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장례식이 치러지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특히 클레이샌더 도살장의 많은 인부들이 그날 하루 도살 업무를 쉬고 헤븐팩의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던 날이죠. 중학교 입학하는 우리 학생들이 삶이 무엇이고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인생에서 삶과 죽음이 어떻게 순환하는지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조금 답을 찾아갈 수 있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2부로 나온 작품이 하늘 어딘가에 우리 집을 묻던 날이라는 작품입니다.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던 날이 1972년에 출판이 되었다면 22년 후인 1994년에 2부가 나옵니다. 22년이라는 긴 시간 후에 나온 작품이지만 작품 속에서의 시간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바로 이어집니다. 로버트는 어른이 되어갑니다. 2부의 전체적인 주제는 1부가 죽음이라면 2부는 사랑입니다. 로버트는 수많은 사랑을 배웁니다. 종마들의 거친 사랑도 배우지만 베키라는 또래 여학생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한 사랑도 배우고요. 이웃인 벤 아저씨, 아이롱 아저씨,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진실된 사랑을 배워갑니다. 물론 로버트는 땅을 지키지 못합니다. 앞으로 4년 더 매달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가야 하지만 로버트에게는 그럴 힘이 없죠. 그런데 아름다운 패배입니다. 최선을 다해요. 멜컴 씨가 와서 1920년대의 그 어떤 경제적 공황 상태, 너희뿐만 아니라 은행도 힘들고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를 겪을 거라는 그런 조언을 하시면서 빨리 파는 게 낫다고 하지만 로버트는 끝까지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려고 합니다. 옥수수를 심기 위해서 땅을 갈다 솔로몬이 늙어서 죽고 데이지는 더 이상 우유를 생산하지 못하죠. 결국 개 사료가 되기 위해서 클레이샌더 도살장으로 로버트가 직접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수리에 망치를 맞는 모습까지 로버트는 앞에 서서 지켜봅니다. 어른스럽죠. 피하지 않습니다. 울지 않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이란 그런 게 아닐까요? 인정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스스로 포용하는 거. 저는 2부에 하늘 어딘가에 우리 집을 묻던 날에서는 말콤 선생님과 로버트와의 대화가 가장 인상 깊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독서 논술 전문 지도 강사라서 그럴까요? 저는 말콤 선생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한 페이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 책 자체는 사계절 출판사 책인데요. 지금은 품절이어서 구하시려면 중고 서점, 중고 온라인 찾으셔야 되는데요. 여기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널 가르칠 수 있어서 고맙고 걸음에서 널 드러낼 수 있어서 고맙고 내 수업이 섹스피어와 친해지게 한다면야 전혀 상관하지 않아. 또 그런 수업을 배정할 거란다. 들었니? 예, 선생님. 몇 년 동안 난 이 읍내의 학교에서 너희들을 가르쳤단다. 러닝 근처에서 태어났고 이곳에서 죽을 거야. 그때까지 너희들은 내가 주는 최고의 것들을 흠뻑 받게 될 거다. 하지만 너희가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상당히 노력을 하시죠. 로버트, 이 지역 선생님들은 할 일을 알고 있어. 여기 학생들은 재분소 노동자, 벌목꾼, 농부의 딸과 아들들이야. 아니면 도축장 일꾼의 자식이든가. 그 아이들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는 게 우리의 임무란다. 너희가 원한다면 조지 엘리엇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길 말이야. 그 남자는 누구예요? 그 사람은 여자야. 아, 너에게 영감을 주고 어쩌면 너를 문화와 지적인 모험의 세계로 이끌지도 모르는 아주 재능이 있는 숙녀지. 여자 이름이 조지예요. 조지 엘리엇은 필명이야.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나는 계속할 거다.
미안하지만 로버트, 넌 날 좌절시키는 표적이 되어서는 안 돼. 내가 아는 건 이거야. 난 내가 만난 매우 재능 있는 작가들로 너희를 괴롭힐 거다. 영향을 줄 거야. 로버트, 난 너희의 걸음이다. 비료지. 아무튼 난 너희를 가꿀 거야. 나는 메아리 치는 텅 빈 교실에 서서 선생님이 내게 설명하려고 애쓰는 것이 무엇인지 갑자기 깨달았다. 그렇죠. 진실은 통찰이죠. 갑자기 어느 순간 깨닫게 되죠. 요컨대 우리는 키가 크는 것 그 이상으로 자라야 한다는 의미였다. 중학교 입학하면서 새롭게 교복이라는 걸 입기 시작하고 늘 한 분의 담임 선생님과 같이 생활했던 우리 학생들이 교과 담임 선생님과 만나게 되고 교실도 더 커지고 환경도 변합니다. 우리 아이들 스스로가 상당히 본인이 성장하고 어른스럽다고 느끼죠. 그런 순간에 이 한 권의 책이 우리 아이들이 무언가를 더 통찰하고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의미에서 선생님이야말로 진짜 농부였다. 선생님은 씨를 뿌리기로 결심한 것이다. 거둘 곡식은 바로 우리들이다. 저는 이 하늘 어딘가에 우리 집을 묻던 날이라는 작품에서 학교를 거의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콤 선생님은 로버트를 격려하고 로버트가 쓴 시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시면서 격려하십니다. 자기 효능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고요. 특히 저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에 중심을 두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하죠. 거기서 그냥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슬퍼하고 다 좌절하고 난 다음에 툭툭 털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사람 옆에는 반드시 말콤 선생님처럼 부모님처럼 여러분처럼 아이들을 바라봐주고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는 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로버트가 아버님이 사망하시고 난 다음에 어린 가장이 되어서 늙은 어머님과 이모님과 함께 땅을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고 결국은 퍼거슨 씨의 2층 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퍼거슨 씨의 사랑과 배려, 결국 로버트가 힘든 고비 때까지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 최후에는 항상 그의 이웃들이 벤 아저씨가 아이롱 아저씨가 퍼거슨 씨 같은 이웃들이 그에게 따뜻한 보금자리와 손을 내밉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던 날과 하늘 어딘가에 우리 집을 묻던 날, 이 두 책을 통해서 죽음과 삶의 의미를 통찰하고 자기가 얼마나 행운이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진심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를 입학하면 우리 부모님들 많은 갈등을 하십니다. 기존의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착실하게 준비하시던 분들도 흔들리시면서 아이들에게 과도한 숙제와 과한 목표를 제시하면서 채찍질을 하는 학원으로 아이들을 내모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서 영어 단어 하루에 수십 개씩을 암기하면서 수학 문제, 수십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지 순간 통찰하는 삶의 진실을 깨닫고 다가갈 수 있을까요? 네, 그 노력도 물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자신 또래의 아이를 주인공으로 한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던 날과 하늘 어딘가에 우리 집을 묻던 날, 이 작품을 통해서 보다 좀 더 삶의 진실에 다가가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오늘 시간에는 중학생 입학하는 자녀를 둔 여러분에게 그리고 중학생들에게 물론 중학생 이외에도 수많은 청소년이 읽으면 좋은 책입니다. 좋은 책 여러분에게 권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락 이현숙 TV의 이현숙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육 영상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찾아뵙겠습니다.